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월 8일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입니다. 일단 오늘 역시도 시장 정리부터 먼저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페드의 공격적인 긴축 전망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아무래도 시장의 유동성이 중요한 기술주들 같은 경우에는 부진한 모습이 보여질 수밖에 없으면서 이러한 부분들이 증시에는 약간의 부담으로 작용하는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지난 주말 발표된 1월 고용지표가 시장 예상치를 웃돌면서 탄탄한 고용이 페드의 3월 금리 인상 가능성을 높인다라는 전망뿐만 아니라 거기에 이어서 50bp 인상 역시도 한 번에 하는 게 가능할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일단 이전에 페드의 이사들이 한 번에 50bp를 올리는 건 시장에 그렇게 크게 도움이 안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전적이 있기 때문에 가능성적인 부분으로만 생각을 해본다면 조금 이 50bp 인상은 좀 가능성이 낮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이러한 전망들이 올라오고 있다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하나씩 살펴보면 좋겠고요. 자, 오는 10일 미국 노동부가 발표하는 1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호조를 보일 경우에 공격적인 긴축 우려가 더욱 커질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러한 부분이 한국 시장에 조금 악영향을 어떻게 미칠지는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면서 이건 전략 대응을 해나가는 방안이 필요해 보인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일 발표한 이 주요 경제 지표는 다소 부진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1월 고용 추세 지수는 117.6을 기록하면서 전월 대비 대략 마이너스 0.32 정도를 기록했습니다. 근데 이제 수치반으로 본다면 이렇게 떨어진 수치 역시도 높은 그러한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 고용 시장은 여전히 탄탄하다라는 전망이 있는데요. 오미크론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건 생각보다 오미크론이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조금 더 적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이러한 부분들은 한국에도 마찬가지일 가능성이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러시아를 중심으로 하는 이 지정학적 리스크는 계속되고 있어요. 일단 금일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올라프 슐츠 독일 총리가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첫 정상회담을 가진 가운데 양국 정상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시 혹독한 결과를 치르도록 하겠다라는 강력 제재를 하겠다라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자, 당연히 러시아가 더욱더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주면 줄수록 지정학적 리스크는 더욱더 커질 것이 전망이 되고 있는 거, 요거 파악을 할 수가 있겠고요. 당연히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에 악영향을 받는 기업들이 존재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기업들이 이러한 부분에 엮이고 있는지 요걸 우선적으로 파악을 해야 되는 게 지금 상황이다. 요거 꼭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도 집값 하락이 예고가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뭐 팔기 좋을 때라는 사람들이 대략 한 69% 정도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일단 미국 쪽에 부동산이 하락이 되게 된다라고 하면은 한국 역시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니까 이러한 부분에 분위기가 흘러가고 있다라는 건 체크를 해 놓으시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미국이 이후에 이어서 일본과 철강 관세를 곧 타결한다라고 합니다. 한국과는 협상 시작도 안 했다라고 하는데, 자, 이러면 이 철강의 해외 수출이 조금 주춤할 수밖에 없겠죠. 자, 이런 부분들은 철강 관련주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파악해 놓으시면 좋겠고요. 지금 현대 중공업지주에서 정유랑 건설기계 호조에 창사 후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조선은 적자를 기록했다라고 하는데, 일단 정유랑 건설기계 부분을 다시 한번 집중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갖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조선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주문이 들어오고 있고 이 배 납품 가격 역시도 계속해서 올라가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 적자가 조금 시간이 흘러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흑자로 바뀌지 않을까. 이거는 시간이 해결해 줄 문제인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현대 기아차가 카슈미르 뇌관을 밟았다라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인도에서 불매운동이 조짐이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데 만약에 이게 쭉 진행이 되게 된다라고 하면은 인도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인구도 굉장히 많고 현대차도 상당히 많이 팔립니다. 자, 이건 타격이 분명히 올 수 있으니 한국의 이 현대차, 기아차의 부품을 납품하는 납품사들 다시 한번 체크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포인트 모바일이라는 기업이 아마존에 제품을 납품하면서 대박이 났다라고 하는데 이 산업용 모바일 기기를 납품한다라고 합니다. 올 매출 사상 최대 1,400억을 넘는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기술적인 부분으로 조금 주목을 받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향후에도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니까 이러한 기업들도 있구나 이런 것들 그리고 이거 말고는 뭐 없나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2월 달이 어닝 시즌이다 보니까 좀 특출난 실적을 보여주는 기업들이 나올 것이다 라는 기대감을 볼 수밖에 없네요. 자, 이렇게 한번 쭉 살펴보시고 지금 뉴스 정리 쭉 해봤는데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말씀을 드린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이렇게 시장 정리를 해갖고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텔레그램 방 링크 같은 경우에는 커뮤니티에 있으니까 그 커뮤니티를 통해서 타고 들어오시면 된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거의 70명이 다 돼가네요. 자, 그러면 시장 봤으니까 개별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두산중공업입니다. 이게 참 아쉬운 게 지금 다른 원전주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좋습니다. 야, 이게 언제 추가적으로 막 더 올라가도 이상할 게 없는 그런 그림들이 보여지고 있는데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유상증자 이슈 때문에 이 가다가 많은 그런 모습들이 계속해서 보여지고 있어요. 오히려 가다가 많은 게 뭡니까? 떨어지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되게 아픈 손가락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여기서 이제 어떤 식으로든 좀 헤쳐나갈 수 있는 돌파구의 방법들, 뭐 포인트들 이런 것들은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자, 하나씩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나온 뉴스부터 보자면 EU 텍소노미에 원전이 포함이 되었다. 국내 대응은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죠. 이 환경에 대해서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EU에서 원전에 대해 이 원전은 그린 에너지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을 많이 따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거든요. 그럼 한국 역시도 이 원전 관련해서는 좀 긍정적인 스탠스로 보다 더 바뀌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런 모습들이 전 세계적으로 보여지게 된다면 두산중공업 입장에선 나쁠 거 없다. 자, 그리고 원전만 정상을 한다면 온실가스 감축하는데 124조를 아낀다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냥 딱 잘라서 경제성이 좋다. 이 경제성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원전을 다시 재가동하는데 이유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저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건 아닐 거예요. 단위도 그냥 몇 조 단위가 아니라 100조가 넘는다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충분히 이제 저랑 같은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동감을 하면서 이런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고 있네요. 만약에 이거 다시 정상화하는 모습 보여주게 된다면 두산중공업 입장에서는 이거 되게 좋은 소식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좋은 게 있다면 나쁜 내용도 있는데 지금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상 방류를 검증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다음 주에 방일한다라고 하는데 원전을 가동하는 게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친환경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고가 생기면은 이런 문제가 생긴다. 이런 것들이 일장 일단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이슈가 점점 세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주가는 다시 한번 또 흔들릴 수 있겠죠. 웬만하면은 그냥 일회성 이슈로 끝났으면 좋겠네요. 자, 두산중공업 수급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수급을 본다면 많이 팔았죠. 누가? 기관이. 외국인도 팔고 최근에 이 물량들을 다 개인만 사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현재 상황에서 저점 매수를 하는 외국인과 기관이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계속해서 매도 쪽으로 이제 방향을 잡아간다라고 하면은 떨어질 수 있겠죠. 이게 참 좋지 못한 수급이다라는 게 보여지고 있는데, 자, 그럼 수급상으로 봤을 때 가장 좋은 것, 지금 마이너스 계속 찍어주는 애들 플러스로 바뀌어주면 좋다. 네, 너무 간단하지만 진리인 내용. 네, 요거 이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 지지 라인들을 하나씩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우선 딱 라인을 그어 보면은 현재 부근이 이전 자, 저점 부근과 얼추 비슷한 상황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뭐 이런 고점 라인들 있잖아요. 여기가 이제 지지를 해줄 것 같은데 아무래도 떨어지다 보면은 이 마이너스 율이 생각보다 커지는 그런 모습이 볼 수가 있어갖고 웬만하면은 요 부근 지지를 해주면서 좀 올라가주면은 좋지 않을까. 자, 이 아래로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지지라인들이 여기에 있다라는 건 파악을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까지 떨어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좀 더 많이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만약에 그 수급 다 제껴놓고 그냥 이게 만약에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차트상으로 어떤 모습이 나왔을 때 가장 좋으냐? 요걸 이제 좀 꼽아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서 그냥 간단하게 21선만 뚫어주면 너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유는 요거니까 쌍바닥 이후에 추세 전환. 한 달의 추세가 머리를 위로 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지지를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올라간다. 그래서 21선까지 뚫어주는 모습이 보여지고 요 241선까지 뚫어주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은 저는 암만 못해도 21선 볼린저 상단까지는 가주지 않을까 싶네요. 이전에도 차트를 보면은 어떻게든 찍어주죠. 그 위치가 이렇게 21선 볼린저 내려올 때까지 기다린 다음에 찍는 경우도 있지만 자, 이렇게 올라가서 찍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요번에도 자 21선 뚫어주면 21선 볼린저 상단까지는 가주지 않을까. 물론 그 이상 같은 경우에는 자리를 잡고 나서 뚫어줘야 되는 요 매물대 자리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기는 한데 뭐 그건 나중에 얘기니까 일단 지금 당장은 21선과 21선 볼린저 상단 요 정도의 공간을 노려보자 라고 정의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모든 것들을 갖고서 전략을 짜본다면 가장 베스트는 현재 여기서 횡보해 주는 거다. 이걸 1번으로 말씀드리고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21선 돌파해 준다. 그러면 쌍바닥 이후에 본격적인 추세 전환이기 때문에 21선 볼린저 상단까지 노려볼 수 있겠다. 그럼 21선 볼린저 상단 찍지도 않았는데 위에서 횡보하는 모습 속에서 뭐 팔면 좀 아까울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이상은 나중에 다시 다뤄보도록 하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단 현 상황에서는 이탈 안 하면은 편하게 지켜보면 되겠죠. 제 영상이 도움되셨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오늘 아무래도 컨디션이 많이 안 좋다 보니까 어제에 이어서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시는데 퀄리티가 조금 애매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아픈 와중에도 이렇게 찍어갖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린다라는 거니까 좀 잘 좀 봐주세요. 이쁘게 봐주시고 그리고 이제 좀 이쁘게 봐주셨다면 구독이라는 선물로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뵙도록 하고요. 감사합니다.